오늘은요, 선비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성균관대 이기도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사죠. 다른 나라에 그런 적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되게 기쁘다 이런 말 하는데, 반갑다는 것은 내가 반쪽인데 나머지 반쪽이 너무 그리운데 만나니까 나머지 저의 반쪽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반가운 거죠. 2시간 해야 될 걸 20분 하고 최대한 어렵게 하겠습니다. 선비라는 것이냐, 선비의 정의가 무엇일까? 선비의 정의를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요,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몽골에서 유래되었다, 삼국시대 스님에서 왔다, 선배에서 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약간은 납득이 되는데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연 선비란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하면 뭘까요? 선. 눈에 선하다, 선선하다. 선선한 건 어떤 것인가요? 소통, 바람이 통하죠. 선선하죠. 바람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죠. 그래서 선은 답답한 것과의 반대말, 소통이 되어서 선선하다. 비는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농경사회에서 비라는 것은 구세주죠. 그 다음에 비는 또 뭘까요?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도구이죠. 그리고 비운다, 비우다 이런 뜻자인데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듯 내 마음속에 있는 애를, 욕심을 쓸어내는 마음이 착해지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시원시원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착한 분, 구세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선선하게 만드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다. 선비의 요건과 역할. 선비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비워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판단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 모두 하나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남남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은 남남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국인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한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외국 서양에 가서 우리 원마인드로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한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것이죠. 모두가 하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죽어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 다 나니까요. 그것이 이른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이 몸이 계속 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 그러면 이 몸은 죽고 100번 죽어도 나는 안 죽습니다. 왜? 모두가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한자로는 군자라고 하는 거죠. 참된 삶을 사는 사람. 근데 우리가 하나라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 남남이 되죠. 무한히
경쟁해야죠. 남남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경쟁해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남남끼리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늙어서 죽어야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자로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사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은 삶을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기의 역할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이 남남끼리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싸움을 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법을 강화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선비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선비는 어떻게 다스릴까? 세상 사람들이 남남으로 서로 다툰다면 깨닫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남이 아니야. 모두가 원래 하나야.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인데요. 그것을 니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읽으면 다 치라고 하지 않고 리라고 리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독특하게 옛날부터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 왜냐?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우리 집이라는 말, 우리 아버지라는 말, 이런 말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남남인 것처럼 서로 다투고 산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그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쑥하고 마늘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나오는 것. 이런 과정을 우리는 옛날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동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찜질방에 가보니까 꼭 동굴만 들어가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가고. 그렇죠? 무슨 숯을 구우면 되지 거기 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가고 뭐 이렇게 우리의 유전자 속에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는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동굴의 역할을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유학이 동굴의 역할을 해서 인간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선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첫째, 욕심이 없어져서 다 쓸어낸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사는 사람. 한 마음이 되어서 살면 자기 몸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야 100번 고쳐주고도 마음은 바뀌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숨을 초계같이 바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다 이럴 때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처럼 알고 사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한 풍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선비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소통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넘어서
본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소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원상제 등의 의식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할 때 그러면 의식이 잘 안 되면 일이 막히죠. 그것을 또 소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선비의 순환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선비의 순환시대 제가 대대로 선비 집안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옆집에 깡패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 도시에 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가 먼저 뛰어갈 것 같습니까? 제가 먼저 갈까요? 이웃집 깡패가 먼저 갈까요? 깡패가 먼저 가겠죠. 근데 가면 거기에 돈도 많이 돌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협잡을 해서 떼돈을 벌어서 저보다가 10배, 20배 큰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폭력배를 존경할까요? 안 하겠죠. 아무리 큰 집 지어 살아도 폭력배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 집을 더 열심히 쳐다볼까요? 그 폭력배를 더 쳐다보겠죠.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힐끗힐끗 쳐다보겠죠. 손자는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쳐다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켰냐? 선비 교육. 그래서 옆집애하고 싸우다가 얻어맞고 들어오면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 용서하고 다시 어울려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옆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얻어맞고 들어오면 야 이놈아 너는 손도 없어. 무지리 같은 거 나가 이놈아. 쫓겨납니다. 그러면 옆집 애하고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면 누가 다칠까요? 우리 애가 다치겠죠. 자꾸 다치다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교육이 나빴어. 우리 집은 다 잘못된 거야. 나 버리고 옆집 것을 배우자. 이것이 150년, 200년의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 망친 유학을 전공하느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옆집이 누굴까요? 유럽이죠. 우리들이 말하는 선진국이죠. 영국은 무슨 일을 했나요? 미국 가서 다 죽였죠. 그리고 다 뺏었죠.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다 죽이고 다 뺏었죠. 또 스페인 이쪽은 남미에 가서 다 죽이고 다 뺏었죠. 이 세상 폭력배 중에 그런 폭력배 있나요? 그런 폭력배 없죠. 근데 아시아에 와서 보니까 죽이고 끝도 없어. 근데 보니까 그렇게 불안한 인간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소나기에 넣어놓고 빼앗았습니다. 일본은 재빠르게 유럽화했습니다. 그래서 종조를 했죠. 아프리카에 가서도 또 소나기에 넣어놓고 빼앗았습니다. 바로 식민지 정책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빼앗을 건 없는 사람인데 좀 불안해. 죽이기만 합니다. 바로 유태인 학살 같은 거. 이것이 근대 서양에서 주로 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진국이잖아요. 질서 잘 지키잖아요. 예의 바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깍듯한, 가장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조폭 아닙니까? 얼마나 깍듯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서양의 예절은 조폭 예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깍듯한데요. 약간만 수가 틀리면 총을 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의 기본 예절입니다. 지금 1분 남았다는 건가요? 남았다는 거죠. 큰일 났네요. 그럼 이 원인이 뭔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선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서양을 따라왔는데 그 폭력배의 문화가 계속 발달하고 계속 앞서가면 억울하죠. 세상 불공평하죠. 그런데
그 잘못된 그 방식의 삶은 막다른 때가 옵니다. 바로 오늘날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 그 지구상을 한번 보자고. 이게 인간 사회입니까? 짐승도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 조상의 선비들은 예견을 했습니다. 서양 문화 따라가면 짐승 된다고. 근데 우리는 거들떠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온 지구상이 이제 짐승이 되어서 파멸해가는 시대에 왔습니다. 선비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된다. 인간의 마음은 얼어붙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따뜻한 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직도 좀 따뜻합니다. 왜? 동굴을 많이 드나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따뜻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문화들이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외로워 못 견디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 뭐 이런 걸 보니까요. 사람 냄새가 좀 납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 한류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류가 나타났다는 것은 세상이 이제 바뀔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폭력 중심의 이런 힘겨루기 이 문화였다면 앞으로는 선비 문화, 세상을 이끌어가는 따뜻한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선비 문화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 빨리 우리는 이제 선비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선비가 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일단 선비가 되어서 인간이 된 뒤에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뭐 해야지. 짐승이 하는 정치, 짐승이 하는 경제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급한 선비 되는 일을 우리는 다 같이 가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장점이었다. 과거에 우리의 선비 나라 빨리 우리를 회복해서 우리가 인간이 돼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고 세상도 좀 바꾸어보자. 빨리 우리 청년 여러분 빨리 선비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기동 교수님 말씀 재밌으시죠? 네, 그럼 이제 짐승 사회에서 우리를 인간 사회로 건져 내려주실 이기동 교수님과 함께 오늘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신앙관계에서 한 2개 정도 질문만 갖도록 할 텐데요. 하나 좀 뽑아주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는구나. 이거 좋네요. 이거 한번 뽑으실까요? 잘생기셨어요 라고 누가 적어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주황색으로 예쁘게 써주신 분이 선비에 대한 해석이 흥미로웠습니다. 너무 자의적인 해석은 아닐까요? 라는 좀 의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선비에 대한 정의를 기존에 없던 처음으로 제가 내렸기 때문에 네 맘대로 내렸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자의적인데요. 자의적인 것과 창의적인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과거에 있던 것에 얽매여 있으면 창의성이 없습니다. 근데 자의적인 것과 창의적인 차이는 뭐냐? 그 욕심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려서 결론을 만들어내면 자의적인 건데 어떤 느낌이 있어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찾아낸 답은 창의적입니다.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일반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그거 괜찮다, 그럴듯하다라고 하면 그건 창의적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 그리고 폐기 처분되면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흐르면 제가 찾아낸 이 정의가 아마 그 선비의 정의로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기적이냐 창의적이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이신 거죠? 잘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요. 자, 다음 질문 하나 좀 뽑아주시겠어요? 이게 가장 네, 알겠습니다. 자, 선비 정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한국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은 기쁘지만 실현성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실현성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청년으로서 성비답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일단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성비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부활인데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비로. 그 과정은 동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 성비되는 프로그램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각자가 성비가 되는 것, 이것이 급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비가 되면 그 다음에 방법이 찾아집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성비로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차츰차츰 세상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출발은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뒷전이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바뀔까? 그것은 공명불에 불과하니까 여기 계신 각자가 내가 중요하다. 내가 이대로 사는 건 불쌍하다. 불행하다. 그 자학을 한 뒤에 성비가 되기 위한 노력. 그것이 참된 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각자 노력하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굴로 들어가는 말씀이십니다. 남자들이 동굴로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욕심을 걷어내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건 욕심이잖아. 버리자. 욕심 버리는 삶의 방식.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읽지 않았던 노노맨자 이런 책들이 성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좋은 책들이니까요. 그런 독서 내용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잘 생각하셔서 성비되는 노력을 하시면 방법은 꼭 찾아질 수 있습니다. 네, 보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교수님